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 투자의 나침반 모두의 자산과 함께 부동산 통찰력을 기르는 시간을 갖게 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그 전체적인 틀을 마련해 드리는 강의가 될 텐데요. 부동산 투자의 핵심 전략과 권리 분석 심화 전략까지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4가지 핵심 관점과 수익 창출 여정을 아우르는 통합 분석 프레임워크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이해하시면 부동산 투자의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이 4가지 분석 틀을 반드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물건의 사실 분석입니다. 공적 자료를 통해 부동산의 물리적인 실체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권리의 분석인데요. 말소기 준 권리를 기반으로 권리가 인수되는지 소멸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규제와 변화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공법적 제한을 확인하고 지역의 호재와 미래 가치를 예측해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가격과 실행인데요. 금융 레버리지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고 EXIT 시나리오를 어떻게 구축할지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관점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 물건의 사실은 공적 장부를 분석하여 부동산의 물리적, 법적 현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계죠. 먼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토지 및 건축물 대장을 통해 면적, 용도, 그리고 혹시 위반 건축물은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으로는 해당 토지가 어떤 지역, 지구에 속하며 어떤 규제를 받는지 파악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적도를 통해 토지의 형상, 경계, 그리고 도로와 어떻게 인접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적 장부들은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이제 두 번째 관점인 권리의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수와 소멸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특히 투자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말소기 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매나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가 낙찰받은 물건에 어떤 권리가 남아있고 어떤 권리가 사라지는지 정확히 알아야 예상치 못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말소기 준 권리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말소기 준 권리란 등기부상에 기록된 여러 권리 중 가장 빠른 날짜의 권리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모든 권리들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기준점을 말합니다. 이 기준이 되는 권리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근저당권은 금융권 등에서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설정한 권리입니다. 다음으로 가압류는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것이고요. 담보가등기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시로 등기하는 권리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은 법원에서 경매 절차를 시작한다는 의미의 등기이고요. 마지막으로 전세권의 경우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했을 때 말소기 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들 중 가장 먼저 설정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빠른 날짜에 이 권리가 바로 말소기 준 권리가 되고 그 이후의 모든 권리는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권리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때 소멸되는 권리는 낙찰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권리들입니다. 말소기 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 가압류, 임차권, 가등기, 가처분 등은 매각 후 모두 말소됩니다. 반대로 인수되는 권리는 낙찰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권리들입니다. 말소기 준 권리보다 빠른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지상권, 전세권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 권리들은 낙찰자가 떠안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 인수 권리는 순위에 상관없이 사실상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들입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필수 조건이고요. 법정 지상권, 분묘기지권, 예고등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특수 인수 권리들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으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수되는 권리들은 투자자에게 보이지 않는 부채이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수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실제 매입 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선순위 가처분이나 가등기를 인수하게 되면 낙찰 후 힘들게 얻은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활용하는 데 막대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등의 행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죠. 따라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 분석의 실무에서는 배당 순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당에서 밀려나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배당 순위를 보면 0순위는 경매 집행 비용이나 유익비, 필요비 등 공익적인 목적의 최우선 공제 항목입니다. 1순위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이나 임금 채권처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선 배당 항목이고요. 2순위에는 당해세라는 무서운 복병이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으로 이 당해세는 말소기 중권리보다도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3순위에는 담보권인 근저당이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들어갑니다. 이들은 날짜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 관점, 규제와 변화입니다. 여기서는 공법적 제한을 분석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계획법이나 도시정비법 등 다양한 공법에 따른 개발 제한 사항들을 미리 파악해서 투자 부적격 물건을 걸러내는 필터링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재건축, 재개발 혹은 교통망 확충과 같은 지역 호재들을 분석하여 현재의 가치가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통찰력을 얻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의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변화 가능성까지 읽어내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관점은 가격과 실행, 즉 금융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경매에서는 최대 80%까지 경락잔금 대출이 가능하며 NPL, 즉 부실채권이나 대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자기자본 수익률, ROE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ROE는 순수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인데요. 이렇게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면 적은 자기자본으로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리 변동 리스크와 대출 한도 규제를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TSR과 같은 규제들을 잘 확인하고 자신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 틀을 바탕으로 실제 수익이 창출되는 프로세스, 즉 가치 여정도 밸류 전이를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득 단계입니다. 앞에서 배운 권리 분석을 통해 인수와 소멸을 정확히 판단하고 저렴한 가격에 좋은 자산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 증대 단계입니다. 명도, 용도 변경, 리모델링 등을 통해 부동산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즉 최유효 이용 상태를 구현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회수 단계입니다. 규제 완화나 개발 호재 등의 시점에 맞춰 가장 최적의 가격으로 자산을 매각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인 가치 증대, 즉 최유효 이용 하이어스트 언드 베스트 유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개량입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고 주변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의 활동으로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법적 전환입니다.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필요한 인허가를 확보하는 등 법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의 활용도를 높여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고도화는
우량 임차인을 유치하고 관리비를 최적화하는 등 운영 효율성을 높여 부동산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활동이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이끌어내어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전략적인 EXIT 및 수익 실현입니다. 성공적인 출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을 미리 수립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어떤 사람에게 팔 것인지 타겟 매수자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수한 자본을 다음 투자에 어떻게 재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 확정해야 비로소 성공적인 투자 사이클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통찰력을 위한 통합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확인한 공적 장부와 현장 실무 지표가 일치하는지 데이터 교차 검증을 하셨나요? 둘째, 권리하자의 완벽한 통제를 위해 인수 리스크를 가격에 정확히 반영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셋째, 규제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했는지, 즉 정책적 리스크 발생 시 대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셨나요? 넷째, 금융 비용 감당 능력을 평가하여 보유기간 중 현금 흐름이 안정적일지 예측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EXIT 시나리오의 구체성을 확보했는지, 즉 최종 매수자가 누구일지 명확히 정의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여러분의 투자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통찰력은 단순히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 철저한 권리 분석과 시장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